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40일 투자 분석 기법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에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입은 미래 수입이라는 거예요. 1년 뒤 미래 수입.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그럼 할인율이 연 7%면 얘는 107% 된 금액이란 얘기죠. 할인율 요구수익률을 딱 준 순간 걔를 100%에다 붙여주시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107%네요. 우리가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나눠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107%한 번. 왜? 1년 뒤니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해야 되니까 얘는 나눠주면 되는 거죠. 1.07로. 그래서 말기 현금 유입액 7490 만원에 만원 칠 필요 없죠. 7490 나누기 1.07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승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수입의 현재 가치가 7천만 원이 나오겠죠. 7천이. 그럼 똑같이 2675 나누기 1.07 2500 321 나누기 1.07 3000 482로 나누기 1.07 450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딱 문제를 옆에다 풀어주신 상태에서 이걸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날려버려야죠.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워야 됩니다. X 쳐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만 남아있네요. 그럼 그 크기를 빼서 비교한 게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그럼 순현가를 계산해 볼까요? A 투자의 순현가는 7,000에서 3,000 빼면 4,000. B는 2,500에서 1,000 빼면 1,500. C는 3,000에서 1,500 빼면 1,500. D는 4,500에서 1,500 빼면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를 구해보면 7,000 나누기 3,000은 7 나누기 3 해주시면 되죠. 사실은 2.33. 2,500 나누기 1,000은 2.5. 3,000은 1,500의 2배 2. 4,500 나누기 1,500 3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다 계산한 상태에서 1번 볼까요? B와 C의 순현가는 B와 C의 순현가는 1,500으로 같다? 맞네요. 2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수익성 지수가 가장 높은 건 3. D네요. B다. 5. 3번.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순현재 가치는 제일 큰 게 4,000이죠. A가 맞네요. 4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수익성 지수 제일 작은 건 2죠. C네요. 맞죠? 그 다음 5번. A의 순현재 가치는 A의 순현재 가치는 4,000은 D 순현재 가치 3,000의 2배다? 2배가 아니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고 했을 때 아예 못 풀겠어요. 그럼 출제자는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부터 풀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그럼 1번의 내용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끝부분에 뒷부분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5번이나 4번을 꾹 찍고 신의 가호를 빌어야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좀 비교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계산 문제 풀 때 요령은 이게 만약에 할인율이 5%였다고 볼까요? 그러면 얼마? 105%, 1.05를 뽑아놓고 얘가 만약에 2년 뒤 금액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는 2번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2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총 투자액 10억을 줬어요. 지분 투자액이 6억이네요. 좋네요. 그 다음 세전연금 수지, 부채 서비스액 이런 내용들을 쫙 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딱 이렇게 끼워놓고 얘를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를 못 적으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어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가 연에 6천만 원이라고 줬으니까 세전을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에 6천을 집어넣으면 되죠. 만 원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지금 4천만 원이네요.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로 들어가죠? 저당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이게 4천만 원. 그럼 얼마에서 4천을 빼야 6천이 남을까요? 뺀 거 더하기 남은 거를 더해주면 이때 빼기 전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1억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때 유효 총소득 승수가 5랍니다. 5. 그러면 우리 식 어떻게 세우죠?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순 총리잖아요. 얘는 총투자액. 그럼 총투자액은 지금 10억으로 줬네요. 그럼 지금 얼마로 10억을 나눠야 5가 나오죠, 여러분? 얘를 알고 싶으면 뒤집으면 되죠.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래서 10억을 5로 나누면 2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결국은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준 순간 우리는 유효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얘를 지금 2억으로 계산했네요.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항상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가 되기 때문에 세모에는 세모승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모에 세모승수를 곱하면 총투자액이나 지분투자액이 나오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세모승수에는 세모를 곱한다. 됐나요? 그럼 세모승수로 나누면 세모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뭐가 남는다? 유효 총소득이 남는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로 나누면 뭐가 남는다? 세전 현금 수지가 남겠죠. 그때 짝꿍 총투자액을 나눌 것이냐 지분 투자액을 나눌 것이냐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 승수나 순소득 승수를 주면 개로 총투자액을 나누면 순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이 남는 거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나 세후현금 수지 승수로 지분 투자액을 나누면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가 남는 거죠. 그렇게 꼭 한번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유효 총소득 2억, 영업경비 모르고 순영업소득 1억인 걸 알면 영업경비 1억인 걸 아실 수 있죠.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꾸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까와 같은 이유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 때 처음 하나만 앞에 것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출제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 서비스액이 아닌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인가? 그럼 여기다 짝대기를 짝 그으면 1억을 4천으로 나누면 2.5가 나오죠, 여러분. 2.5. 그래서 부채 감당률 2.5가 맞네요. 그 다음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를 가지고 종합자본 환원율을 뽑아낼 수 있죠.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의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겠죠. 그럼 계산식에 집어넣어 볼까요? 순영업소득은 지금 1억이고 총투자액은 10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1, 10%인가요? 근데 몇 프로라고 했죠, 지금? 8%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에요. 순영업소득 1억 분의 총투자액 10배네요. 10배. 10이죠. 10. 그래서 보는 순간 이 내용을 몰라도 이 계산 문제를 못 풀었어도 이 과정을 못 잡았어도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를 알고 계신다면 순자, 순종, 순종은 역수죠. 그럼 10의 역수는 1분의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잖아요. 10%가 나와야죠. 그럼 둘 중 하나가 분명히 틀렸겠네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꼭 하나 알고 가세요. 세모승수로 나누면 뭐가 남는다? 세모가 남는다. 세모승수는 어디에 곱한다? 세모에 곱한다. 네모승수는 네모에 곱한다. 기억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유효총소득 승수는 유효총소득에 곱하겠죠. 그러면
총 투자액이 나오는 거고, 세전연금 수지의 승수는 세전연금 수지에 곱하겠죠? 그럼 뭐가 남는다? 뭐가 나온다? 지분 투자액이 나오겠죠. 그 내용으로.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쫙 뽑아서 이 문제를 셋을 다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자는 당연히 이 문제를 받아들인 수험생이 뭐부터 푼다고 생각할까요? 순소득 승수부터 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채무불이익률 두 번째로 구하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제일 마지막에 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부터 계산을 할 겁니다. 실은 원래대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풀 때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조순전후 경자세를 딱 적어놓고 이래야 문제를 풀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조순 총리 이 둘은 총투자액과 연결,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 그럼 지금 총투자액 15억, 지분투자액 4억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또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의 반복인 게 느껴지세요? 그럼 지금의 이 현금 흐름 계산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유효 총소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유효 총소득을 또 그냥 곱게 안 주고 유효 총소득 승수로 감춰놓은 거죠.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뭐가 떨어져 나가고 승수가 떨어져 나가고 유효 총소득이 남는 거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와 있으면 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5를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15 나누기 6은 2.5. 2.5억이 유효 총소득인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란 얘기예요. 2억 5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 기준 40%만큼 발생하니까 지금 2억 5천에 40%면 2.5억에 40%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영업경비가 1억이네요. 빼면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저당을 들어가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라고 줬다? 연에 6천만 원. 6천만 원을 집어넣겠네요? 그럼 빼면 9천이죠. 이게 세전 현금 수지. 맞죠? 영업소득세를 지금 곱게 줬어요. 1천만 원, 1천만 원을 줬네요. 그럼 1천만 원을 빼면 얘는 8천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된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뭐부터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분석해서 풀 때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 현금 흐름 분의 지분 투자액. 그래서 8천분의 4억이면 4억을 8천으로 나누면 5잖아요. 5로 나와 있는 건 1번밖에 없죠. 바로 1번이 답이 돼버리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풀죠. 순소득 승수부터 푸는 거예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조순 총리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총투자액 15억을 순영업소득 얼마로? 1억 5천으로 나누면 10이죠. 종합자본환원율은 얼마죠? 얘 역수. 15분의 1, 지금 10분의 1, 10%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이 나온 순간 10이 아닌 4번과 5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채무불이익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경비 1억, 저당 6천만 원. 그래서 1억 6천이에요, 얘는. 얘는 어디에서 감당한다? 경비와 저당은 유효 총소득에서 나가는 거지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 2억 5천 분의 1억 6천인 거죠. 1억 6천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경비와 저당의 합은 1억 6천이죠. 16 나누기 25는 0.64가 나옵니다. 64%죠. 그러니까 지금 65%인 거 또 3번을 지우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 현금 흐름 분의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짝꿍이죠. 남의 돈을 뺀 다음이니까 내 돈만 남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분자로 들어갔죠. 분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분 투자액
얼마를? 4억을 세후 현금으로 8,000원 나눴으니까 얘는 5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부터 순서대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풀면 분명히 답이 한 방에 보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이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뒤에 있는 걸 아는 사람만 이 문제를 풀도록 이 문제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셋 다 물어봤다는 얘기는 셋 모두를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놨다. 그럼 결국은 뒤에 것을 먼저 풀었을 때 이 문제의 답을 빨리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